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운동이 항상 몸에 이로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 반드시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식이 조절이며 운동은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동시에 식욕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해서 500kcal를 소모했다고 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서요. 운동 후 배가 고파서 700kcal를 섭취한다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700kcal라면요, 그냥 햄버거 하나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죠. 열심히 운동하고 햄버거 하나 먹고 거기다 콜라 하나 먹으면 운동한 것보다 금방 올라갑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을 극단적으로 아예 안 하고 식이 조절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면 힘드니까 식이 조절을 하기 어렵거든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식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몸의 칼로리는요,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고 등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많이 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칼로리는 대부분 생체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쉬고 혈액을 돌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쓸데없는 거 내보내고 또 만들어내서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을 해서 없애는 칼로리는요, 작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고 해도 칼로리는 많이 소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는 칼로리를 태우겠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칼로리를 태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먹는 거를 칼로리 태우는 걸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운동으로 뺄 생각하지 마시고 적게 먹어서 빼야 됩니다. 하루 3끼 먹고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다니거나 중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칼로리가 많이 날아가지 않는구나,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량 증가가 항상 건강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지만 과도한 근육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신체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특히 지나치게 무거운 중량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한 중량이라 해도 관절과 인대에 무리를 줍니다. 어깨, 무릎, 허리 등의 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커지고요. 부상의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장기적으로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여러분들 테니스 엘보나 아니면 힘줄염 같은 것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써서? 무리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많은데, 아주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난데 한 40대 이상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또는 적당히 하더라도 그런 병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과 인대가 계속 약해지고 외상의 어떤 충격 같은 거에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보디빌더들, 그리고 취미로 하는 분들 중에도 상당한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합성이 잘 되는, 근육 합성이 잘 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증 치료에 쓰는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고요. 이런 합성을 시키는 스테로이드는 간 기능 저하,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워서 좋은 게 뭐죠? 외모가 좋은가요? 외모는 호불호가 많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은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절이나 인대 힘줄에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쁩니다. 그럼 디스크에 좋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운동을 해서 그렇게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면 뭐가 몸이 회복되고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보면 근육은 키울 수 있지만 관절은 자꾸 상하게 하고 디스크도 자꾸 상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도의 근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근육 운동을 더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을 키우는 게 나는 너무 재밌다. 내가 근육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게 나는 너무 즐겁다. 그러면요. 저는 그거 적극 찬성입니다. 마음껏 대신에 좀 조심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특히 40대, 50대 넘어서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요. 부상을 굉장히 당하기 쉽고,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을 키우기라는 것은 50대 전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인대나 관절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부하를 주면 근육은 물론 늘죠. 근육은 늘지만 관절과 힘줄, 인대가 견디질 못합니다.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를 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노화를 방지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몸을 많이 쓰는데 노화가 방지될까요? 사실은 무리한 운동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줘서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면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활성산소가 증가된다는 것은 곧 노화거든요.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관절과 인대의 마모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은 늘 수 있죠. 그러나 관절과 인대 힘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근육이 망가져서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근데 관절이 망가져서 인대가 망가져서 힘줄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분들 많죠? 그러면 힘줄이 아프고 인대가 아프고 관절이 아픈데 이게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관절, 인대, 힘줄의 병입니다. 근데 근육이 있으면은 관절과 인대, 힘줄이 보강이 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론대로라면요, 근육이 많은 분들은 무릎이 망가져서 관절염이 오지 말아야 되고요. 근육이 많은 분들은요, 어깨 인대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육이 많은 분들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도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근육이 많은 분들은 허리 디스크나 허리 질환, 목 디스크 같은 게 오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히려 과도한 활동을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관절 질환이나 힘줄 질환 같은 게 많이 생기죠. 이거는 저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 맹목적인 운동, 맹목적인 근육을 늘리는 그런 마음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건 척추 디스크에 부담을 주고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관절염 없는 분들 거의 없어요. 헬스 트레이너들도 항상 부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보디빌더들도 항상 부상에 시달리죠.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잘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선수들, 뭐 마라톤 선수들이 관절염 많이 겪고 있고, 유도 선수들 뭐 여기저기 관절 다 안 좋고요. 그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부상에 항상 시달리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면도 있습니다. 안 다치면 조심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걷기, 요가, 수영은 괜찮냐? 적당한 강도로 하면 신체에 활력을 주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걷기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요가에서 너무 어려운 동작을 한다든지 수영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할 건지 재미를 위해서 할 건지 나는 재미를 위해서 내 몸을 좀 희생을 할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한 운동이 몸을 튼튼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많죠.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헬스 약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은 좀 늘었는데 반복적인 강한 운동이 관절과 인대에 과부하를 줘서 관절이 너무 상하고 힘줄이 너무 상해서 항상 뭐 약을 먹고 항상 보조기를 하고 항상 테이핑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육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프면서 왜 운동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는데요. 벤치프레스,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역기 드는 거 있잖아요. 어깨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헬스 트레이너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정확한 동작을 꼭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전하냐? 뭐 데드리프트 안전하냐? 자세를 똑바로 하면 괜찮다는데 자세를 똑바로 정확하게 해도 무리가 가죠. 그럼 자세를 똑바로 하면은 뭐 인대나 힘줄에 무리가 안 가고 그런 걸 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부하가 뭐 100kg 넘어가고 150kg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막 200kg 이렇게 드는데 우리 몸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늘지 모르겠지만 관절과 인대 힘줄이 견디지 못하죠.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체지방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지방은 나쁜 거다. 체지방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지방을 줄이면 몸에도 좋고 뭔가 몸도 가볍고 그럴 것 같지만 지나친 체지방 감량은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이 너무 낮으면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게 오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같은 게 생기고 남성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사실 늦은 시간입니다. 1시 반입니다, 지금. 제가 입이 막 꼬입니다. 예.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남성 호르몬도 막 떨어져서 오히려 근육량도 막 줄고 피로감을 막 쉽게 느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낮다고 해서 또 고지혈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즉 마른 체형이라도 혈중 지질 수치는 또 높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체지방이 없는데 어떻게 고지혈증이 올 수 있냐? 이 고지혈증은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지방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피 속에 지질이 많아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에요. 고지혈증은요. 그래서 살을 빼서 고지혈증을 없애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요. 미루지 마시고 꼭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지방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친 운동을 해서 그냥 기름기를 쪽 빼지 마시고 건강하려면요. 대회 나갈 때는 좀 다르죠. 보디빌더들 대회 나갈 때는 체지방 확 줄여야죠. 그래야 근육이 보이니까요. 지나친 운동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리는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무리한 체중 감량이나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하는 운동 방식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해도 젊은 분들은 사실 충분합니다. 굳이 늘리려면 왜 늘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자기가 취미가 있는 쪽, 내가 원하는 쪽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택할 때 장단점을 항상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식단, 휴식, 스트레스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필요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근육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근육을 좋아하는 건지, 건강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려고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과도한 운동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